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지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배경기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반인수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107억 4,972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한 8억 3,24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501조 복지 업무 지원입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03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주민 필요에 맞는 6개 사회 서비스 이용권 지원 예산 8억 3,8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05조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위원회 보수 등 8억 9,2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07조 사회복무위원 중식비입니다. 사회복무위원 중식비 1억 9,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09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금 예산 4,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11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정보망 홈페이지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보조금 예산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13조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와 워크숍 진행 예산 1억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15조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협의체 사무국 직원 1인 인건비 및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17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19조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지역복지 문제에 대한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21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안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23조 지푸드 드림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인건비와 운영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25조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12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27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교육인 보수교육 교육비 3,0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29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31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33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의 직원 처우 개선비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35조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의 처우 개선비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37조 사회복지 종사자 등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국내 연수비 등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39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안성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6명의 특수근무수당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41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처우 개선비로 도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43조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복지 지원 예산 11억 5,7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45조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47조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긴급복지 지원 예산 5억 8,7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49조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동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비 등 관련 예산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51조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저소득 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 위문금, 장제비 등 예산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53조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노인 위기가구에 대한 응급지원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55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 및 대상자 지원비 1억 2,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57조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희망복지팀 사례관리사의 사례관리 운영비 및 대상자 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59조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운영입니다. 복지전산망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61조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예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63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65조 안성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67조 통합사례관리 교육입니다. 공공과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69조 영구 임대주택 등의 공동정기요금 지원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공동정기요금 지원 예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71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보조연령 인건비 도비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73조 법률 홈닥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법률 홈닥터의 운영비 및 여비 1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75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 7억 6,2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77조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먹거리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위한 인건비 예산 도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79조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예산 2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81조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원 예산 도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83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관리비 예산으로 6,1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85쪽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 도비 2억 3,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87쪽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입니다. 현충 시설이 안정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89쪽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명절유로금 등 22억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91쪽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예산 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93쪽 보훈행사입니다. 호국정신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보훈행사 운영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95쪽 이재민 구호입니다.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관리 및 철거비 등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97쪽 재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현장 단말기 운영비입니다. 단말기 사용요금 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99쪽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사례관리 전문가 2인에 대한 인건비 8,8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601쪽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3인에 대한 인건비 1억 4,9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603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5,0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설명서 605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추진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 세시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재부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도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푸드뱅크 운영이 원래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12로 다 100%네. 그러니까 지푸드 드림 사업은 경기도 그 지원 사업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 자체 그 푸드뱅크는 또 12로 세워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담 인력이 2명인데요. 그러니까 한 명 그 코디네이터는 지푸드 드림 사업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한 명분은 12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31쪽인데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는 5천만 원인데요. 예. 이건 뭐예요? 이게 저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해 갖고 그 중장기 계획에서 4년마다 그 계획을 4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내년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4개년 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그 계획 수립비해 갖고 연구 용역비 등 해갖고 5천만 원 세우는 겁니다. 연구 용역비, 예. 지역사회 보장 계획. 그 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 5천만 원. 이게 그러니까 처음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이 이제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처음 일기 시작해갖고 이제 내년에 5기째 맞이하는 거고요. 매년 그 5천만 원 그 4년마다 5천만 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그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예. 이게 이제는 한 3억 2천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요거는
뭐 때문에 진행이 된 거예요? 아, 요거는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거에 그 국가보훈 대상자, 그러니까 설하고 추석 명절 유로금 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유로금하고 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등에 갖고 올해 8월인가 의원 발의해서 예. 세워주신 그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신규로 저 의원 발의해가지고 해게 예, 세 가지 수당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3억 2,600만 원이 저 증액된 거네요. 예. 또 하나는 보훈 행사 있잖아요. 보훈 행사. 예. 보훈 행사 이렇게 보니까 뭐 현충 시설 정비 공사 예, 이게 네, 이게 현- 좀 현충탑 해갖고 현충탑하고 옆에 조각상 있는 그 부분이요. 약간 도색 벗겨지고 그래갖고요. 저희가 네. 보통 2년에 한 번씩 해서 도색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실시 못했다가 이제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정비 작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시정 뒤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보육교사요? 아, 요양보호사. 아니요, 요양보호사. 예, 예, 예. 저희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갖고요. 3년마다 이제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 갖고 먼저 올해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고요. 최초 계획에서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인원도 많고 또 시간 8시간 아닌 분도 있고요. 갖고 처음에는 이제 요양보호사 배제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그런 일련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해갖고 요양보호사 포함해갖고 이제 내년도 처우 개선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혹시? 아, 이거는 저희 거에는 없고요. 네. 요양보호사라든가 노인복지시설에 지금 사회복지과이기 사회복지과에? 때문에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아, 세워서 진행하고 그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지 519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워낙 요즘 비슷한 게 많아서 그랬는데 정확히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침에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복지에 대한 어떤 제일 필요한 거, 우리 사람들이 사전에 어떤 설문조사하고 조사해갖고 우리 가장 예를 들어 뭐 안성 3동이면 안성 3동에 가장 필요한 복지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 무엇인가 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민이 주도해서 세우는 복지계획 수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9년부터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해서 하고 있던 거고요. 저희는 작년에 이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안성 1동하고 안성 3동이 이제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안성 3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해갖고 독거노인에 대한 거에서 지역사회복지위원하고 노인분들하고 해서 1대1 멘토멘티 해갖고 안부전화라든가 뭐 같이 야외 활동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안성 1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동네방네 찾아가는 문화광장 해갖고 지역사회복지위원들이 어른과 노인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화 강좌라든가 그런 걸 실시해 온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내년에도 이제 또 2개소 읍면동 선정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 일반 처우 개선을 많이 해주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나 네, 뭐 종합복지관,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지금 안성의 사각인 부분이 네. 이거 말고 다른 분들이 또 계시나요, 혹시? 처우를 좀 개선해드리겠다. 여성 뭐 다수사업장이나 청소노동자들 분들이나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처우에 대해서 개선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뭐 생각이나 그런 개념은 없으시나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사각지대 노인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애인 중증 장애인 생활보조인 같은 경우는 이런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갖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약간 빠진 그런 사각지대 부분 좀 발생하긴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복지부에서.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순 의원님. 설명서는 505쪽이고요.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뭐 좀 다르네요. 예산서하고요. 이게 사회복무제도 지원해 갖고 이제 전환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원에 대한 그 급여하고 이제 교통비, 피복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작년까지는 이게 국비로 100%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이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건이 대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은 그 한시 보전금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1호는 국비에서 11호 전환은 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명목으로 사회복무제도 지원 급여 해갖고 이렇게 국비로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을 올해는 그냥 일종의 뭐 어떤 보전금 이런 식으로 해서 통으로 이렇게 국비로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그 사용이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그대로 우리가 준 용도로 쓰는지 그거를 해서 예산 부서 평가할 때 그런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억 9천을 국비로 한시보전금 주는데 네. 지자체에서 이거를 이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쓰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지 해서 그거는 지자체 재량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단지 그 국가에서 준 그런 용도대로 그대로 쓰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부서 평가에 가점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 그래서 이게 지방이양사로 전환되면서 5년간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보존해주고 5년 후에는 전적 100%다 12로 편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21년 예산액에서 국비가 본 예산에 8억 5,997만 9천 원, 추경에 8억 5,324만 원. 그래서 비교 증가함이 본 예산 부분에 대한 8억 5,997만 9천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이제 국비로 다 세워줬다가 올해 이제 이게 10위로 세우니까 이제 국비가 그만큼 8억 5천이 감했다는 거고요. 10위는 이제 100% 이렇게 증가했다는 그. 추경은 뭐예요? 추경은 이 당초에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 한 115명인가 했다가 인원이 좀 현재 실제 인원 103명인데요. 거기에 대한 감소분 해갖고 장 추경 때 그 몇백만 원 감액시켰거든요. 이게 지금 감한 예, 금액이에요? 감액한 그 금액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올해 또 지금 110명 일단 계상을 하신 거고요. 예, 예. 그 519쪽인데요.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 예. 이거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뭐 공모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이제 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이쪽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을복지계획에서 별도로 같이 했던 부분인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런 각종 그 시민 어떤 공모사업 이런 경우는 그 소통협치 담당관의 그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쪽에서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거로 다 해갖고 예산을 좀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그 공동체 사업 이런 쪽에는 예산은 그쪽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이제 마을복지계획 수립 예산만 저희가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 여튼 그 운영되는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올해 그 마을복지계획 수립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 1동과 안성 3동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을복지계획 수립하고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정된 그거는 그 다음에도 그 사업을 일부 추진할 수 있도록 해갖고 그 1동하고 3동에 대한 그 사업비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내년에 이제 또 새로 두 개에서 읍면동 선정해서 컨설팅비하고 사업비 지원해주는 예산. 그러면 그래서 후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예. 그 뭐 없어지겠네요? 그런가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여기 편성에서
올해처럼 공모해갖고 지원해주는 예산은 이제 소통협치 담당을 하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그 읍면동 협의체에서 공모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희 그 이웃돕기 성금 기탁금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특수 사업을 해갖고 읍면동 협의체 공모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별도로 그 일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좀 말씀 가장 하셨다시피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약간 이제 이렇게 그 교통 정리가 예, 예. 뭐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금 뭐 좀 과정인 걸로 좀 보이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좀 그 유사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여기서 마을복지 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진행을 나름대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마을복지 계획을 그러면 현장 단위에서 수립하는 게 이후에 그러면 어떠한 정책적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마을복지계획 수립은 어쨌든 복지부에서도 그 이제 그 시범 사업으로 19년부터 이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참여를 했지만 네. 그 말 그대로 주민 기존에는 어떤 관 주도의 어떤 사업해 갖고 그냥 뭐 이런 거 하십시오 그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그런 지역사회복지위원회라는 또 다른 어떤 그 단체라든가 개인들 참여해 갖고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도출해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처음 또 해본 거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국 주민운동 교육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문 기관에서 이제 주민들 실제 이제 컨설팅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또 설문조사도 하고 하면서 그런 문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사업을 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작년부터 해갖고 이제 두 개씩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게 좀 더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쨌든 10억 원 변동 다 이렇게 마을복지에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컨설트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이제 예산이 계속 예, 예.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현장 그 지역 단위에서 이제 복지계획 수립을 여튼 주민주도형으로 지금 만들어 가겠다라고 예, 예. 하는 건데 그 주민 그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복지 계획 자체가 이제 네. 어떤 방식으로든 예, 예. 실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계획이 계획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새로운 그게 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지든 아니면 우리 우리 사회보장 계획 부분에 여튼 담아져서 이후 네. 시책으로 뭐 특수 시책으로 뭐 추진을 한다든가 예, 예. 뭐 이렇게 여튼 이제 사업에 이제 진척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연결고리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하고 네. 그 역할을 좀 담당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희도 그 계획 세우고 나서 그날 단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산도 이제 500만 원 별도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그 사업이 계속 또 필요성이 있고 한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차피 읍면동 협의체 같은 경우도 이제 기타 후원금이나 기타금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그 마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요, 521조. 지금 사업비 보조가 1,700만 원에서 지금 7천만 원으로 증액이 이루어졌네요. 뭐 신규 예.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나요? 아니요, 신규 사업이 많아진 건 아니고요. 이게 그 예산 편성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 작년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 그 감사부서에서 이제 그 지도 점검 감사하면서 네. 여기서 이제 작년에는 그 저기 사회복지 사업 보조를 해갖고 전부 다 같이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복지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해갖고 전부 한 통으로 섰고요. 네네. 그 사회복지 사업보 1,700은 작년에 그 저기 기능보강해갖고 화장실 했던 부분 따로 세웠던 부분인데요. 네. 이제 감사부서에서는 이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별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해갖고요. 그러니까 위에 운영비는 이제 인건비하고 거기 복지관 필요한 그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세운 거고 예, 예. 거기 같이 포함됐던 그런 복지관에 수행한 사업비를 아, 이제 별도로 이렇게 뺀 겁니다. 그래갖고 새로 신설된 사업이 아니고요.
예산 과목을 이렇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운영비로 그럼 통으로 해갖고 했던 세웠던 걸 분리해서 지금 예, 예, 그 잡으신 거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537쪽인데요. 사회복지 종사자 등 처우 개선 지원. 지금 국내 연수비 지원이 기타 보상금으로 따로 들어와 있어요. 2천만 예, 예. 원. 이거를 어떻게 수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이제 처우 개선비 5만 원 그 확대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해서 요 사업을 이제 그 계획에 담았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그 시설 종사하는 분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그 국내 연수비에 갖고요. 저희가 편성한 게 이제 1인당 100만에서 20명 정도 예상을 한 부분인데 보통 한 3박 4일,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해갖고 그 다른 이제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또 힐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저기 그룹 단위로 지금 예, 보통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 봐요. 예, 그러니까 5명 정도 해갖고 한 개 그룹으로 해서 5명이 이렇게 소단위 그룹으로 해서 진행해서 이렇게 각자 조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조별로 그러니까 그 저기 자기들이 어떤 같은 어떤 방향이라든가 뭐 벤치마킹하고 그런 같은 뜻이 맞는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조 편성해서 같이 벤치마킹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럼 독자적으로 뭐 한 시설 단위에서 5명을 묶든 아니면은 같은 유사 그 업무 예, 예, 예. 내용에서 이렇게 좀 묶든 해갖고 공모를 통해 갖고 그룹별로 이렇게 5개 팀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 예. 551쪽인데요. 취약계층 지원 예. 이게 한 6,950만 원 늘어났어요. 한 예. 3억 5,1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건데 예, 실제 그 기초수급자 수가 예. 전년 대비 한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기초수급자 수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정확한 통계치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대략 한 10% 이상 늘어났거든요. 10%. 예, 10%에서 한 15% 정도. 지금 여기 기초수급자 4,050세대로 지금 예산안은 올라와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전년도보다 한 4,500세대 정도가 지금 늘어났다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한 6, 700 정도가 하고요. 6, 700? 예, 예. 아, 그러니까 작년에 그 기초수급자 그 생계급여 부양무자 65세 이상 폐지가 됐던 네,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죠. 10월부터는 이제 연령 상관없이 전부 다 그 부양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신청량이 상당히 엄청 많이 들어왔고 또 10월에 또 폐지가 되면서 또 지금 10월부터도 또 신청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 예산 작년도 대비 세웠던 예산보다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네. 거기에 대한 예산 더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579쪽인데 보험단체 지원, 고엽제 전후에 지금 그 차량 대체로 들어온 거죠? 예, 예. 그러면 우리 보험단체 한 8개소 되는데 8개소 중에 지금 차량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 고엽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공수운자회 등 그 국가 그 4개 단체 같이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남전에서 총 3대가 지금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기 고엽제 차량이 이제 2008년도에 가고 지금 연식이 13년씩 지났고 이제 각종 고장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이게 또 그 서울 그 보훈병원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환자들 정기 치료를 받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런 또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차량도 너무 노후됐고 해서 이제 그 고엽제 차량에서 일단 먼저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네. 추가 혹시 신규 요청하는 곳은 아직 없고요? 예, 그쪽 무공소혼자에도 거기가 2011년식인가 해서 거도 얼추 이제 10년 돼 가는데요. 거기서도 말씀은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일단은 더 오래된 고엽제 차량하고 그거는 이제 내년이든 후년이든 해서 번장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택 의원님. 네, 홍현택 의원입니다. 그 사회복무
요원 그 지금 급여 주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비 피복비. 예. 제가 보니까 이 앞전에 그 시민사안, 그 시민안전과 보면 가격이 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만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좀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예. 과장님이 얘기해 줘서 이거 예. 저 금액 맞춰서 다 얘기 좀 해주세요. 똑같은 사회복무 요원인데 급여가 틀리죠. 물론 개월수가 틀리지만 보면 피복비, 중식비도 다 틀려요.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안성시 전체 사회복무 요원 있잖아요. 어차피 예. 이게 나왔으니까 다 인건비하고 봉고 교통 피복비 통일해서 예산 좀 수정해서 좀 달라고 좀 협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저 박성수는 질문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뭐 15% 정도 올랐는데 예산은 보니까 20% 증액된 거예요. 저 명절 위문금 보면 2억 4,300에서 4,800만 원 보니까 딱 20% 올랐네. 이것도 예. 명확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10%면 10%, 20%, 20%, 15%면 15%인데 예산은 딱 20%이거든요. 그거요. 그다음에 그 보건단체 지원에 관련해서도 그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대부분 이게 아마 저 전적술래. 전작지술래 가는 건데 예. 뭐 인원수면 인원수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단체 일괄제로 하든지 이것도 해야 돼. 자꾸 움푹짐푹하면 나중에 뭐 월차만 뭐 900만 원 하는데 우리도 900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인원수면 인원수 아니면 그냥 단체면 단체 이렇게 해서 얼마씩 일괄되게 해줘야 나중에 형평성 논란도 없고 특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통신비라든가 이런 거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봐서는 실질적으로 먹고 쓰고 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저는 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것은 있잖아요. 법인을 기준으로 하든 단체를 기준으로 하든 인원을 기준으로 하든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는 거고요. 예.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국제과장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